감사의 힘. 감사의 힘은 실로 큽니다. 어려운 여건이나 환경 속에서도 자신에게 여전히 허락되고 있는 것에 고마워하는 행동은 현재 나를 괴롭히고 있는 심리적 고통의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감사를 가장 강력한 자기보호 기능이자 적극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들을 현실 부정을 통한 마취 효과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취된 사람들은 강한 회복 동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물리적, 신체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그것이 회복 탄력성으로 이어집니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셔야 해요. 생유, 감사베리 감사, 고맙 등 감사를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방식을 몇 가지 만들어 두세요. 나와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보완해주는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나만의 비책을 꼭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하는 행동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도 사람들은 평소에 별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민망하고 어색해서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왜 안 했을까요? 연습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주로 듣는 사람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을 잘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할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경력이 적은 후배에게 표현을 자주 해본 사람은 정말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 때 제대로 그 마음을 전달할 줄 압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필요할 때 그 말이 의외로 쉽게 나올 겁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고마워할 이유를 잘 안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마워할 일이 있다는 걸 빚진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도와달라는 말은 우리는 한 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과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도와달라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사과보다는 도와달라는 말이 화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사내 안 사내 하며 2시간 동안 싸우다 지쳐서 용기를 쥐어짜내서 미안해 라고 하면 싸움이 끝날까요? 아니요. 다시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당신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그런데 도와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 그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그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 동질감을 느낍니다. 너랑 나랑 같은 편이구나. 우리구나. 내가 우리 편에게 도움을 줘야겠구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아서 걱정되시나요?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알았어 하고 도와준 사람들은 나중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상대가 도와달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도와달라고 했던 건 부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부담이나 자존감을 깎는 행위라는 것도 나 혼자만 인지하는 행동일 뿐이었던 거죠.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도와달라는 말은 휘발되어 날아가고 대신 당신과 나는 같은 팀이야, 공동체야, 우리야 라는 말로 번역되어 입력되었다는 거예요.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용기를 조금 내셔도 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은 도움을 청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상대방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말을 잘 합니다.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장 가까이 있는 이에게 고마워 라고 해보아요.